회사 코드는 기출산업. 자, 기출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제13기의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정보 검토해서 수정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정기적금 가입에 대한 다음 사항을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시오.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로 가요? 거래처 등록으로 갑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코드는 99000이 넣고 거래처명은 창조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125825 요건데 유형은 정기적금이니까 3번 정기적금으로 좋고 계좌번호 125825 그다음 112 이렇게 해서 만들면 끝. 닫고 두 번째 정기분 원가명세서 제조에 입력된 내용 중 가스 수도료가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고 소모품비가 2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래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네요. 정기분 원가명세서. 자, 여기 보니까 가스 수도료가 아까 250이랬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여기 있죠? 얘가 150이라면서요. 특별히 뭐가 달라진 건 없어요. 이 계정과 이 계정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입력하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산부 직원들에게 매출 증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조원가의 상여금 계정에 적용 등록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하겠죠? 지금 얘가 성과급에 대한 거거든요. 상여금, 제조원가의 상여금. 그러면 제조원가에서 상여금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조원가의 상여금을 찾아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제조원가의 상여금 여기 있네요. 505번. 여기에 대체적용 9번 직원 성과급 지급.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자산의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기출산업의 기준 거래 내역이다.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7월 1일자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 전자마을에서 외상매출금 중 100만원은 주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2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고 해요. 자, 그럼 7월 1일자 분개해보죠.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1일,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다 적을까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차대변 구분 좀 편하시게. 자, 외상매출금은 원래는 차변 행목이죠. 근데 지금 받고 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적어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전자마을. 해서 대변에다가 얼마냐면 100만원, 200만원이니까 300만원이죠. 합하면 차변에 이게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저수표면 거래처 발행 당저수표니까 현금이죠. 100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으니까 보통예금에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7월 2일자. 보통예금에서 2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1,9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되었다. 자, 그러면 수수료까지 해서 보통예금에서는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200만 1,900원. 그렇죠? 정기예금에 200만 들어왔고 이 송금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7월 2일자 분계. 자, 일단은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이 2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가 들었어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로 그냥 넣을게요. 그래서 아까 1,900원. 그러면 빠져나간 건 대변에 보통예금이 1,900원 빠져나갔죠. 200만 1,9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해가 됐어요? 아니에요? 기출산업 중 기준 거래 내역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요거는 요쪽에 위에 체크포인트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가면 더 좋아요. 자, 일단 7월 3일자 보자면 단기 보유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사만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 액면 금액은 무시하세요.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단기 보유 목적의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00주당 6,000원이니까는 600만원. 600만원이고 매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데 900번대로 넣는 거예요. 자, 해보죠. 7월 3일자. 자, 그래서 일단은 차변에 생긴 게 단기 매매증권이 생겼죠.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가 생기냐면은 600만원. 그러고 차변에 수수료가 생기는데 900번대로 넣으라고 했어요. 이 주식 살 때 얘만, 그러니까는 이 경우만 900번대를 넣으면 돼요. 수수료가 8,000원.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600만 8,000원.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해됐다면 그 다음에 7월 4일자도 볼게요. 빈번한 매수 매도로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한 주당 24,000원에 구입한 상장 주식 100주를 한 주당 2만원에 처분했어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처분을 더 비싸게 했어요? 아니면 싸게 했어요? 싸게 했어요. 그럼 손해를 받겠네. 그쵸? 자, 처분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죠? 자, 얼마 받았어요? 2만원씩 100주니까 200만원. 보통 예금 200만원 증가하면서 손실이 얼마씩이냐면은 4,000원씩 100주니까는 40만원을 손실을 봤을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즉 240만원이었던 거죠. 이거 한번 해보죠. 7월 4일자. 7월 4일. 일단 뭐 대변부터 적든 차변부터 적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한 주당 24,000원씩 구입했던 100주가 날아가니까 저희는 240만원을 그러면 대변에다가 날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 240만원이 사라지면서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을 200만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만원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자 빈번한 매수 매도에 의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한 주당 5,500원, 장부가는 5,000원인데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다. 자, 원래 장부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에 샀던 건데 5,500원에 팔았어요. 500원씩 이득 보고 판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생겼을 거예요. 얼마예요? 원래면 5,500원에 어디 계산기 좀 꺼내서 보죠. 계산을 해보면은 5,500원에 곱하기 300주거든요. 그러면 165만원인데 우리가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하는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죠? 5,000원씩이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5,000원에 300주. 300주인데 공 하나 더 붙였으니까 165만원 빼기 150만원. 원래는 15만원 이익을 보는 건데 수수료가 차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2만원 차감해보면 13만원을 이익 본 거예요. 자, 분개해 볼게요. 7월 5일. 자, 일단은 내가 판 주식은 장부가가 5,000원에 300주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대변에 150만원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내가 얼마에 받았냐면 163만원에 받았잖아요. 2만원 차감하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163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이만큼이 이득을 본 거거나 손해를 본 걸 텐데, 그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봤죠?
자, 되셨으면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되짚어 따라하기 해볼게요. 자, 7월 7일자. 전자마을의 외상매출금 700만원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자,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차변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 처리해주면 되겠죠. 7월 7일자 바로 해보죠. 7월 7일 일단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고요. 어디 건가 봤더니 전자마을 거. 그래서 700만원 중에 차변에 현금이 500만원, 그 다음 나머지가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으로 전자마을에서 받았죠. 아, 여기 500만원인데 왜 5천원 적혔어?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8일자.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후지스의 받을 어음 500만원 중 추심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받아졌으니까 일단 받을 어음은 대변으로 사라지면서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으니까 490만원이 일단 입금이 돼야겠네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음을 사라지게 대변에 하고요. 거래처는 후지스. 그래서 금액은 500만원. 자판이 안 눌리네. 그리고 수수료가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관비 쪽으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10만원 해서 나머지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이번엔 9일자. 원재료 매입처인 주 미림의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 영민상회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300만원을 배서양도하고, 자, 여기서 배서양도라는 건 뒤에 적어서 소유권을 넘긴 걸 말해요. 나머지는 당저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일단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죠? 따라 차변의 외상매입금 500만원. 그리고 영민상사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은
받을 어음이었을 건데 이 받을 어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7월 9일자 일단은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사라져요. 여기가 미림 거 500만원 영민상회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데 영민상회 거 금액이 얼마였나 봤더니 300만원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왔겠죠? 200만원 자, 그 다음에 7월 10일장 국민카드 매출대금 150만원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단 카드 매출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수수료 3%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50만원에 수수료 3% 계산해보면 150만원 곱하기 0.3 하면 0.03 하면 되죠. 3%니까 45,000원이네요. 요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외상매출금이 갚아져서 입금됐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가면서 150만원 수수료는 이거 뭐가 될까요? 수수료 3% 수수료 비용이겠죠? 뭐 그쵸? 45,000원 그래서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자, 7월 10일자 분개해 볼게요. 구분은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거래처는 국민카드 그리고 150만원 해서 수수료 3%는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넣을게요. 그래서 45,000원이었죠. 아까 보니까 이거를 제하고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에 입금 자, 됐으면 이제 7월 11일자 거래처인 주영민상회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500만원을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대금은 할인료 2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자,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이란 얘기가 있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할 거예요. 자, 7월 11일자 분개 적어볼게요. 일단 받을어음이 사라지니까 대변에 받을어음 적을 테고 그 다음에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7월 11일 그러면 대변에 받을어음 거래처는 영민 그리고 금액이 500만원 그래서 할인료 25,000원은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를 25,000원을 적고요. 그러고 전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그 다음 거 7월 12일자 볼게요. 제품을 매출하고 주 후지스로부터 수취한 어음 3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른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수취한 어음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받을 어음이죠?
바드러움이 부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드러움이 사라지니까 대변에 적으면서 부도 어음과 수표로 받아 적으시면 돼요. 자, 7월 12일자. 따라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후지스 거 300만원이 부도 났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혹시 갚아질 수 있으니까 후지스 적을게요. 자, 되셨으면 이번엔 7월 13일자. 우리 14일자까지만 하고 갈게요, 오늘. 자, 13일자. 2021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20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근데 이미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대손 충당금을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부가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다라는 것 대신에 일단 보통예금엔 돈이 들어왔죠. 따라서 13일자 먼저 분개해보면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의 증가를 해요. 금액은 20만원. 그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 얘가 원래 외상매출금 거였죠? 요거를 충당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대손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7월 14일자. 오늘 마지막. 자, 회사는 매출처인 전자마을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20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해서 2%를 할인하여 주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송금받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럼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을 회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됐죠.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10일 빠르게 회수돼서 2% 할인해 줬잖아요.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차변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송금받다. 나머지 2% 할인이면 얼마죠? 200만원에 2%니까 4만원 4만원으로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대변에 외상매출금 어디 건가 봤더니 전자마을에서 얘가 200만원 하면서 차변에 매출 지금 얘가 뭐라고요? 매출 할인이랬죠. 2% 할인해 줬는데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에 대해 매출 할인. 제품 매출금 406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4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을 송금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증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내용하고요. 다음 시간 때 기타 채권서부터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